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슬기로운에 참 잘 오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 이치를 다 알 것 같은데 여전히 제일 어려운 게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산 배우자 속도 모를 때가 있고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눈 친구에게 발등 찍히는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땐 기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지혜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관상은 과학이다 혹은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람은 첫인상을 완벽하게 꾸미고 나타납니다. 진짜 인성은 그 사람이 마음 놓고 있을 때 혹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툭 하고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마련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은 인생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5가지 정교한 돋보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남을 판단하는 법을 넘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지혜를 얻으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쓰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감사 표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도움을 주셨을 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왠지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셨던 적, 또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인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끝냈던 적 말이죠. 나이가 들고 나니 알게 됐습니다. 감사 인사 하나로도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요. 같은 고맙다는 말이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천지 차이입니다. 미국의 작가 윌리엄 하서 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고 현재에 대한 평화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게 하고 현재를 평화롭게 만들며 앞으로도 좋은 관계가 이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주변에 감사할 일이 참 많아집니다. 자녀들이 챙겨주는 것, 친구들이 먼저 연락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일이라는 걸 나이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그런데 우리 세대는 감사 표현에 좀 서툰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는 문화에서 자랐고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에서는 굳이 그런 표현까지 해야 하나 싶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다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고마운 마음은 제대로 표현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의 품격을 보여주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감사 표현 5가지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표현 2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품격 있는 고마움의 표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 결과 말하기 덕분에 제가 이렇게 편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는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좋은 매너다. 하지만 감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좋은 인격이다. 라는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첫 번째 표현은 이 2가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말로도 표현하되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됐는지 보여주는 것. 바로 덕분에 제가 이렇게 편했습니다. 이 말에는 그냥 고맙습니다로 끝내지 말고 상대방의 도움이 내게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자가 병원에 함께 가줬을 때에는 같이 가줘서 고마워. 보다는 당신이 옆에 있어주니까 의지가 되고 혼자였으면 불안했을 텐데
마음이 든든하네. 정말 고마워. 자녀가 차로 마트에 데려다 줬을 때는 데려다 줘서 고마워. 보다는 내가 데려다 준 덕분에 무거운 쌀이랑 김치도 살 수 있었어.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야. 덕분에 편하게 평소에 사지 못했던 것들을 살 수 있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첫째,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알 때 보람을 느낍니다. 둘째,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게 여긴다는 진심이 전달됩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고마운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셋째, 상대방은 다음에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신의 도움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면 기꺼이 또 도와주고 싶어지거든요. 실천 팁을 드리자면 도움을 받은 즉시 덕분에 어떠했다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편했다, 든든했다, 걱정이 없었다, 마음이 놓였다 같은 감정 표현을 함께 넣으면 더 좋습니다. 너무 길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 표현을 습관처럼 쓰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분은 내가 한 사소한 일조차도 정말 고마워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다른 표현 응노는 시간 지난 후 다시 감사하기 그때 그 말씀이 아직도 힘이 됩니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감사하자, 감사하는 사람은 기억한다.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도움받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다시 전합니다. 두 번째 감사 표현은 그때 그 말씀이 아직도 힘이 됩니다입니다. 이건 즉각적인 감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감사는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에 친구가 힘들 때 위로해줬다면 자네, 지난번에 내가 속상해할 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잖아. 그 말이 그때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 그 위로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 고마워. 자녀가 예전에 부모님을 병원에 모셨던 일의 경우에는 얘야, 지난달에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줬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시 메시지로 정리해서 보내줬을 때 그때는 우리 딸이 참 꼼꼼하네 했는데 그때 내가 정리해서 메모해준 덕분에 치료받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고마워. 고마워. 왜 시간 지난 후 다시 감사하는 게 특별할까요? 첫째, 진심이 더 강하게 전달됩니다. 그 자리에서만 고맙습니다 하는 건 예의일 수 있지만 한참 지나서까지 기억하고 다시 감사를 표현한다는 건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둘째, 상대방은 자신이 한 일이 오래도록 의미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한 일이 그렇게 오래 기억되고 도움이 됐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셋째,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는 관계를 더 소중히 하고 싶어지거든요. 넷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하며 감사를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유지되고 깊어집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도움을 받았을 때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세요. 언제, 누가 어떤 도와줌 이렇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메모를 보면서 누구에게 다시 감사 인사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전화나 문자로 간단히 그때 그거 덕분에 하고 말을 꺼내 보세요.
만났을 때 그러고 보니 저번에 라며 자연스럽게 화제로 꺼내도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억도 못하지 않을까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잊고 있었던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면 더 감동받습니다. 아, 저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네. 그때 내가 한 일이 그렇게 의미가 있었구나 하면서 정말 뿌듯해 하시거든요. 다음은 작은 것도 알아봐주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섬세하시네요,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감사한다는 말이 기도 중 가장 좋은 기도라면 그것은 모든 말 중에서도 가장 좋은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특히 작은 것까지 알아보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큰일을 도와줬을 때는 다들 고맙다 하지만 작은 배려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작은 배려야말로 그 사람의 마음씨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친구가 만나자고 할 때 집 근처 카페를 제안해줬다면 네가 일부러 우리 집 근처로 오자고 했구나. 내가 멀리 가기 힘든 거 알고 이렇게 배려해주니 정말 고맙네. 이런 데서 진짜 친구가 느껴지는 거야. 이웃이 계단에서 마주쳤을 때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천천히 걸어줬다면 제 걸음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주시네요.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분 만나기 쉽지 않은데 복 받으실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작은 배려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까요? 첫째,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작은 배려일수록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허무한데 그걸 알아보고 감사하면 내가 한 게 의미 있었구나 하고 보람을 느끼죠. 둘째, 상대방은 여러분이 세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까지 알아보는 사람은 주변을 잘 관찰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셋째, 상대방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배려를 하고 싶어집니다. 넷째,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큰일보다 오히려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서 진짜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실천 팁을 드리자면 누군가와 만나거나 무언가를 받을 때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은 배려를 찾아보세요. 일부러, 따로, 미리, 천천히 같은 부사를 써서 그 노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세요. 섬세하다, 세심하다, 배려심이 있다 같은 칭찬을 함께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지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해준 작은 배려가 있나요? 그걸 알아보고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다니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상대방 표정이 확 밝아지는 걸 보실 겁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이 표현을 쓰면 효과가 큽니다. 가족끼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작은 배려를 못 알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봐주면 가족관계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배우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뒀다. 손주가 할머니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뒀다. 이웃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줬다. 이런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걸 알아보고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이분은 정말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구나 하고 느낄 겁니다. 이번엔 상대를 높이는 감사제가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예요.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충분함 속에서 산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족함 속에서 산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남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고맙다를 넘어서 상대방을 존경하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까지 담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 살아온 자존심도 있고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 하는 마음도 있죠. 하지만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어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울 점이 많다고 표현하면 상대방은 엄청난 존중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손주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면 누구야 할머니한테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느라 고생 많았어. 너는 설명도 차근차근 잘하고 할머니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도 있고 정말 배울 점이 많구나. 내 덕분에 할머니도 요즘 세상을 따라갈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이웃이 작은 텃밭 가꾸는 법을 알려줬을 때 덕분에 상추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물 주는 시간, 햇빛 조절, 하나하나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정말 잘 되네요. 이런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배울 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봤을 때엔 우리 며느리가 아이들한테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 보면서 많이 배웠네. 나는 옛날에 그렇게 못했는데 너는 참을성도 있고 현명하게 대처하는구나. 이런 점은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배울 점이구나. 후배나 젊은 사람이 새로운 것을 알려줬을 때 요즘 젊은 분들은 생각이 참 앞서 있어요. 제가 모르던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덕분에 새로운 걸 배웠네요. 나이가 많다고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배울 점이 정말 많으신 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특별할까요? 첫째, 상대방은 엄청난 존중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특히 나이 많은 어른이 당신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하면 그건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둘째, 세대 간 벽이 허물어집니다. 손주, 며느리, 젊은 이웃. 이런 분들은 보통 어른들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고 할까봐 조심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배울 점이 많다고 하면 그 벽이 확 무너지죠. 셋째, 여러분 자신도 성장합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실제로 새로운 것을 많이 흡수하게 되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진짜 멋진 어른입니다. 고집스럽게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우기는 사람보다 겸손하게 나도 배울 게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존경받습니다. 실천 팁을 드리자면 누군가 도움을 줄 때 이 사람의 어떤 점이 대단한가 생각해 보세요. 설명을 잘한다, 인내심이 있다, 지혜롭다, 침착하다 등 구체적인 덕목을 찾아보세요. 배울 점이 많다는 말과 함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주세요. 자존심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배울 건 배우는 게 진짜 어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특히 손주들에게 이 표현을 쓰면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멋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나한테도 배우려고 하시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하고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 사위에게도 이 표현을 쓰면 관계가 확 좋아집니다. 우리 어머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존중해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지거든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울 점이 많다고 표현하는 것, 이게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의 감사 표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감사 표현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다음에 제가 뭘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구체적 보답 약속하기.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더 나아가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이어질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5번째 감사 표현은 다음에
제가로 보답하고 싶습니다입니다. 이건 단순히 고맙다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보답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갚을게요 하고 말하는데 그게 추상적이면 실제로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답하겠다고 하면 실천 가능성도 높아지고 상대방도 여러분의 진심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병원에 함께 가줬을 때에는 구체적 보답 약속은 오늘 내가 함께 가줘서 정말 큰 힘이 됐네. 다음에 자네 손주 돌잔치 때 제가 꼭 가서 축하해 줄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이야. 이웃이 아플 때 반찬을 가져다 줬을 때에는 구체적 보답 약속은 덕분에 잘 먹고 기운 차렸어요. 제가 좀 나으면 우리 집 텃밭 고추 따서 꼭 갖다 드릴게요. 그거라도 받아주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 일정을 관리해 줬을 때에는 구체적 보답 약속은 며느리가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니 정말 든든하네. 다음에 친정댁에 갈 일 있으면 내가 만든 된장 꼭 갖다 줄게. 그거 드시면 좋아하실 거야. 자녀가 집안일을 도와줬을 때에는 구체적 보답약은 내가 도와줘서 일이 금방 끝났네. 다음 주말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줄게.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왜 구체적으로 보답을 약속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진심이 더 잘 전달됩니다. 나중에 보답할게는 형식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둘째, 실제로 보답을 실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으로 약속하면 기억에도 남고 실행하기도 쉬워지거든요. 셋째, 상대방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큰 보답을 약속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하면 서로 편안합니다. 넷째, 관계가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답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상대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요리를 잘하시면 음식으로, 텃밭이 있으시면 채소로, 시간이 있으시면 돌봄이나 동행으로, 각자가 가진 것으로 보답하면 됩니다. 보답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상대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음식, 도움, 참석, 선물 등 구체적인 형태로 정하세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하면 더 좋습니다. 다음 주에 손주 돌잔치 때 제가 나으면 같은 식으로요. 약속한 건 꼭 지키세요. 작은 보답이라도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보답할 때 저번에 도와주셔서 이거 준비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주면 상대방도 기억하고 기뻐합니다. 중요한 건 나도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보답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해서 미안한 마음도 덜어지고 관계도 더 균형 잡히고 건강해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감사 표현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이런 표현을 쓰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꼭 고치셔야 합니다. 먼저 독일의 신학자 알버트 슈바이처의 명언을 소개합니다. 가장 슬픈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정말 뼈아픈 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외롭고 슬픈 삶을 살게 됩니다. 하면 안 되는 표현으로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당연시하는 표현은 누군가 도움을 줬을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거나 이 정도야 당연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왜 문제일까요? 첫째, 상대방의 노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도와준 건데 그걸 당연하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둘째, 관계가 식어버립니다. 내가 해줘도 당연하게 여기네 하면 다음부터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셋째, 여러분 자신이 무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오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들이 문제일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표현들. 자식이 부모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는 자녀가 아무리 효도를 해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부부 사이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 는 배우자의 배려를 당연시하는 태도. 우리 사이에 이런 거 가지고 고맙다는 말까지 해야 돼? 라는 말은 친한 사이라고 감사 표현을 생략하는 태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챙기는 거 당연하지. 라는 표현은 며느리의 수고를 권리처럼 여기는 태도. 잘못된 예는 자녀가 병원에 모셔다 줬을 때 자식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이게 문제일까요? 자녀는 바쁜 시간 내서 부모님을 모셔다 준 건데 당연하다. 너 키운 거에 비하면. 이러면 자녀는 내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서운해집니다. 개선된 예로는 바쁜데 시간 내서 데려다줘서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편하게 병원 다녀왔어.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때는 그냥 당연하게 했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가족끼리, 친한 사람끼리 굳이 고맙다는 말을 자주 안 했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품격 있는 어른의 태도입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품격 있는 어른의 태도입니다. 개선 방법 1.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무언가를 해줬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친절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2. 과거와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때는 하는 말은 상대방을 폄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해준 일에 집중하세요. 3.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감사하세요. 가족, 오랜 친구일수록 당연하다고 여기기 쉬운데 오히려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해야 합니다. 4.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 도와주는 건 여러분의 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분은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아는 분이구나 하고 존경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절대 금지 표현을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의 작가 멜로디 비티의 명언을 소개합니다. 감사는 과거를 의미 있게 만들고 오늘의 평화를 가져오며 내일에 대한 비전을 만든다. 하지만 과거를 들먹이며 계산하는 순간 감사는 거래가 되어버리고 관계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두 번째 절대 금지 표현은 나도 예전에 많이 해줬잖아 처럼 과거 끌어대기. 이 말은 누군가 도움을 줬을 때 감사하는 대신 나도 너한테 예전에 해줬지 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한 일을 들먹이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왜 문제일까요? 첫째, 감사가 아니라 거래처럼 들립니다. 내가 나한테 해준 건 내가 예전에 해준 거에 대한 보답이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둘째, 상대방의 친절을 무효화시킵니다. 별거 아니네. 과거에 받은 빚 갚는 거잖아 하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셋째, 관계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는 계산적인 관계로 보이게 됩니다. 넷째, 여러분이 점수를 매기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해준 건 다 기억하고 따지는구나 하는 인상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들이 문제일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표현들. 내가 너 어릴 때 얼마나 고생하며 키웠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말로 자녀가 효도할 때 과거 양육을 들먹이기. 내가 예전에 자네 힘들 때 많이 도와줬잖아. 이제 자네가 나 좀 돕는 거지. 라는 말로 친구가 도와줄 때 과거 은혜를 상기시키기. 며느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는 말로 며느리가 챙겨줄 때 자신의 과거 행동을 강조하기. 실제 사례를 볼까요? 잘못된 예로는 자녀가 용돈을 드렸을 때 그래. 고맙긴 한데. 내가 너 대학 등록금 다 대주고 결혼 자금도 보태줬잖아. 그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왜 이게 문제일까요? 자녀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드린 건데 부모가 과거에 해준 걸 들먹이면 내가 뭘 해도 부모님은 만족하지 않으시는구나. 빚 갚는 거로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서운해집니다. 개선된 예로 얘야 정말 고맙다. 내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 덕분에 엄마 아빠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 잘못된 예로는 친구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줬을 때 고맙긴 한데 나도 예전에 자네한테 많이 빌려줬잖아.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왜 이게 문제일까요? 친구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건데 나도 예전에 많이 해줬다고 하면 친절이 계산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친구는 내가 과거 빚을 갚는 거로 생각하는구나 하고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개선된 예로는 자네 정말 고맙네.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평생 고마운 친구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데 내가 정말 많이 해줬는데 그것도 인정받고 싶은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해준 건 그 당시 사랑과 친절로 한 거였잖아요. 보답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 지금 그걸 들먹이는 순간 과거의 그 좋은 마음이 다 계산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과거 끌어대기는 왜 생길까요? 은혜를 베풀면 보답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상대방의 친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마음. 공짜는 없다는 세대 특성. 하지만 이렇게 과거를 들먹이면 관계가 정말 차갑게 변합니다. 주고받는 계산서 같은 관계가 되어버리죠. 개선 방법 1.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로 분리하세요. 과거에 내가 해준 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 상대가 해주는 건 지금의 친절입니다. 따로 생각하세요. 2. 갚는다는 개념을 버리세요. 사람 사이의 도움은 빚이 아닙니다. 갚고 갚는 게 아니라 서로 베푸는 겁니다. 3. 순수하게 감사하세요. 과거에 내가 뭘 했든 지금 이 순간 상대가 나를 도와주는 건 고마운 일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고맙다고 하세요. 4. 과거 은혜는 마음속에만 담으세요. 과거에 내가 한 일은 말로 꺼내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그래도 내가 도움이 됐었구나 하고 뿌듯해 하세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특히 자녀, 며느리, 손주 관계에서 이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너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잘해줬는데, 이런 말은 정말 관계를 해칩니다. 사랑과 친절은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보답을 바라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지금 내가 나한테 해주는 게 고마워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자녀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친구도 이웃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따뜻하고 품격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감사 표현 2가지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한 감사 표현 5가지. 1. 덕분에 제가 이렇게 편했습니다. 구체적 결과 말하기. 2. 그때 그 말씀이 아직도 힘이 됩니다. 시간 지난 후 다시 감사하기. 3.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섬세하시네요. 작은 것도 알아봐 주기. 4. 제가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 상대를 높이는 감사. 5. 다음에 제가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구체적 보답 약속하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표현 2가지. 1.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시하는 표현. 2. 나도 예전에 많이 해줬잖아. 과거 끌어대기.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감사 표현이 확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명언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일이 인정받고 고마움을 받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싶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0대, 70대가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자녀들이 챙겨주는 것, 친구들이 함께 해주는 것, 이웃이 배려해주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우리의 품격을 보여주고 관계를 결정합니다. 형식적으로 고맙습니다. 한마디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품위 있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표현들, 당연하다거나 내가 예전에 해줬다는 식의 말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번 하는 말이 관계를 망칠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 도움을 주면 덕분에 어떻게 됐다고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한번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연락해 보세요. 작은 배려도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다니라며 알아봐 주세요. 겸손하게 배울 점이 많다고 표현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당연하다거나 내가 예전에 해줬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따뜻하고 풍성해질 겁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정말 품격 있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할 거고, 친구들은 저 친구는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느낄 거고, 이웃들은 저분은 참 감사할 줄 아는 분이야 라고 존경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건 돈도,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건 바로 여러분의 한마디 감사 표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를 느끼시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품격 있는 관계 속에서 행복하시길 슬기로우는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